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해결책 어떻게 있습니까? 네. 파면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며 이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재, 정확히 말하면 헌재 내부의 일부 친내란 성향,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극한의 해태를 부리며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4월 18일까지 선고를 지연시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선고가 무기한으로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즉 이재명 대표의 무죄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시간은 헌법수호 세력의 편이 아니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아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와 공화국 수호 세력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제가 국회 비상대권이라 부르는 국무위원 과반 탄핵 및 헌법재판관 탄핵 등의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는 역시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애초 이 원포인트 개헌은 작년 12월에도 거론되어 크게 화제가 됐던 방법이었습니다만 당시엔 헌재가 이렇게까지 최악의 혜택을 부릴 줄 몰랐기에 묻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뉴스공장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릴 것 같은데, 관련해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기각을 어떻게 시키고 지켜봐?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직무정지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그렇겠죠. 복귀가 오히려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상태로 쭉 가는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달라질 거라. 오늘부터는 어제부터 시작되긴 그렇죠, 했는데 예. 한번 달라질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입장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파면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윤석열도 못 돌아오고 대선도 없는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최악의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결책이 있거든요. 해결책 어떻게 있습니까? 네,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가 있어요. 그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국민의힘- 드리는 거고요.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오케이 해야 되잖아.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윤석열 돌아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 손에만 맡기는 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고의적 시간 제한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난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 지연 세력을 굳이 추가 의견에서 언급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제는 헌재 내부의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내란 부역 행위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이 가장 확실한 것도 맞고 국민투표라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역시 문제는 국회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내란 범죄로 역대급으로 똘똘 뭉친 국민의힘을 보면 이 원포인트 개헌이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하나, 그럼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강력한 명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이 방법은 장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뒷받침했던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 주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즉 대통령의 명운을 헌법재판관 손에 맡기는데 국회의원들 204명이 지금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 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투표로, 즉 국민에게 맡긴다는 데에 있어서는 명분상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명분과,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을 통해서 또 다른 차기를 도모하거나 다른 그 정치적인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정치적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더 우수한 것 아닌가.
앞서 김용민 의원이 말했듯이 국민의힘도 예컨대 김상욱처럼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제가 정말 극혐하지만 국힘 이중대 개혁신당도 이 원포인트 개헌에는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하자는 제안을 어떻게 반박할 것이며, 정예능은 아무리 저 내란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할 수 없다 수준의 황당한 변명 말고는 떠오르는 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윤상현, 나경원은 모르겠지만 김재섭, 김용태 등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국힘 의원들은 결국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며 이 원포인트 개헌에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끔찍한 국민의힘이란 집단은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기에 속다는 군물이며, 결국 우리 민주시민들이 작년 12월 14일 여의도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민심의 분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젠 정말 헌재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민주당과 우리 민주시민들 스스로만 믿어야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 됐든 헌재가 여론에 못 이겨 윤석열 파면을 하든 어차피 모든 원동력은 민심입니다. 2016년 겨울 광화문과 작년 12월 여의도에서 보여준 화력이 꼭 다시 재현되어 내란 속의 윤석열이 하루빨리 파면되길 기원하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